오늘 오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난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요. 이번 대책이 매서운 집값 상승세를 과연 잡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규제는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다시 한번 주면서 윗선에 날아가는 강남과 서울을 잡고, 그리고 이걸 피해서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투기 세력까지도 발목을 잡으려는 그러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16 대책 엄청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대책이 큰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다시 한번 크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나요? 15억을 초과하는 규제 지역의 집은 아예 대출을 불가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경주를 하는데 흥행이 안 돼. 지금 왜 흥행이 안 될까요? 앞에 있는 말이 너무나 치고 나간 거예요. 이게 뭐 경쟁이 있고 뭔가 이게 순차적으로 나가야 카메라를 들어도 한 화면에 잡히는데, 앞에 있는 말은 벌써 결승전 거의 다 와가는 거예요. 양극화.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그냥 15억으로 박은 것 같아요. 15억 이상은 더 이상 부자를 안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지역들은 강남, 판교, 과천 정도의 일부 지역들인 거죠. 자, 이번 또 대출 규제에서 뭐가 나왔나요? 기존의 9억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시세에 따른 기준을 잡고요. 9억까지 대출은 40%, 기존의 LTV 40%는 동일합니다. 9억에서 넘어가는 금액은 20%만 이제는 대출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그 밑단까지도 유동성을 확 줄여버려요. 그리고는 양도세. 이 양도세 부분에서도 이미 그 전에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았죠. 다주택자들한테는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자들은 10%, 그리고 3주택자들은 20%의 중과책이라는 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안 나오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는 단기 수요, 갭 투자 들어오는 수요에다가 무주택자, 1주택자들의 수요까지도 줄이려는 세금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1년 이내에 매도를 했던 거는 40%의 세금을 냈고요. 그리고 1년을 초과해서 2년까지는 일반 과세로 풀어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1년 이내는 50%로 강화하고 1년을 초과하더라도 2년이 안 된 보유기간을 가진 양도분에는 40%의 양도세 대폭 강화를 다시 원복을 시켰습니다. 갭 투자, 단기로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규제 지역을 피해서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방이 가장 문제예요. 뭐냐? 지방 소도시들, 이러한 지역들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추세라는 게 그려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얘들은 뭐 규제라든지 갑작스러운 분양 물량이 증가한다거나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는 게 지방 소도시들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에 이제는 2년 보유를 하지 않으면 세금 40% 이상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유세, 취득세는 어떤가요? 취득세도 예전에는 6억 이하는 1%였죠. 지방세까지 1.1%의 취득세를 내다가 이제는 4%, 4.6%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2년 이상 보유가 힘들거나 또는 취득세 내가 3배, 4배 주는 그 금액의 이상의 수익이 안 난다. 이러면 아예 들어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이 돈들이 지방 소도시로 갈 확률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보유세를 높여서 2주택, 3주택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줘버렸잖아요. 이러면 더욱더 에셋 파킹을 하게 되죠. 어디에다가? 서울에다가. 수도권의 똘똘한 아이들은 홀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개수만 잡아먹고 있던 지방 짠챙이들, 이런 애들 텁니다. 이런 애들은 양도세 중과도 안 받잖아요. 털기도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더더욱 지방 부동산들이 위험해졌다. 지방도 가격이
반등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찰나가 오는데 이 또한 밑에 층의 투기 세력도 막으려고 하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이번 규제는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다시 한번 주면서 윗선에 날아가는 강남과 서울을 잡고 그리고 이걸 피해서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투기 세력까지도 발목을 잡으려는 그러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약간 관망을 하세요. 왜냐? 지금 바로 뭐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 전에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금 부분 한번 자기 자산을 보시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생각이 든다. 자, 2년 이상의 보유를 해도 먹을 게 보인다. 이러면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거나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런 지역들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년 초에 어디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도 수도권입니다. 자, 다행히 이번에 수원이라든지 뭐 의왕이라든지 부천 같은 지역들이 규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는 수도권 어디를 가나 매도할 시기 전에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무주택자거나 일시적 이주택자를 만들 수 있다면 과감하게 다시 수도권에는 집을 사세요. 그것도 내년 총선 이전에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들은 빨리 갈아타시라. 그리고 내 집 마련하셔도 문제없다. 그리고 서울 지역들은 이제는 강북 쪽을 보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 이미 15억 넘어가는 지역들은 강남 지역밖에 없죠, 거의. 그리고는 이제 강남의 인근 지역들, 마용성 지역들이 이제 어설프게 9억에서 15억 사이예요. 이런 지역들 조금 매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0억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 조금 여력이 되시면 10억, 11억 이런 지역들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면 이번 대출 규제도 안 걸렸던 9억 이하 그 물건들을 들어가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9억 이하 지역들이 어디예요? 대부분 강북이죠. 또는 밑에 쪽에서도 뭐 이제 관악구, 뭐 강서구, 뭐 이런 금천구 이런 지역들이겠고, 강북에서는 뭐 마용성, 서대문, 광진구 이런 지역들을 빼면 대부분 9억 언저리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신축들은 이미 뭐 9억에서 15억이 다 거의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준신축이라든지 이번 규제에서 약간 비켜갈 수 있는 이제 구축들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신축 중에서도 9억 언저리 있는 애들 좀 평수가 좀 작더라도요. 또는 준신축 아니면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16 대책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년 초 이왕이면 총선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수도권 사이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시장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나요? 수급이 집을 살려는 수요와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는 부족함을 넘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거예요. 그게 서울, 그리고 서울 인근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물에 돌을 던져가지고 파장은 일으킬 수 있지만 이 물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여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길에 헤엄을 쳐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 하나 때문에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12.16 대책 이후에 지금 또 유튜브 난리 났습니다. 자, 이번 규제 역대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 하락, 부동산 폭락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무주택자들과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했던 이 실수요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다시 공포감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의 추세 그리고 시장의 흐름상 1년 후, 2년 후에는 끝날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계획하신 분이라면 조금씩 다시 눈을 돌리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활용을 하셔서 내년에 꼭 내 집 마련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네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